세계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하이 푸둥지역 중심가입니다. 이곳 아파트 값은 평방미터당 평균 35,000위안, 한국 화폐로 치면 평당 1,300만 원인 셈입니다. 최고가는 평당 3천만 원까지 나갑니다. 이쪽은 뭐예요? 건전소인가요? 구베이 신개발촌 등 상하이의 웬만한 아파트는 최근 1, 2년 사이에 값이 2배로 올랐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베이징 지역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서민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 신청 시 밤샘을 하며 줄을 서야 하는 상황까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在这排队排多长时间了？1个多月了。 중국 정부는 끝내 5월 11일 은행의 부동산 신용 대출을 규제하고 양도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투기 억제 조처를 발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这个呢，对于改善供求关系、缓解供求矛盾呢，已经起到了非常积极的作用。那么，这次的政策呢，对于普通家庭购买自住房呢，仍然是国家给予优惠的政策。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거래가 끊겨 상하이와 베이징 지역에서만 5천여 군데의 복덕방이 폐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급냉 분위기는 얼마 오래가지 못하고 여름철 관망기를 지난 뒤 10월부터는 다시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We've seen a lot of European companies coming here, especially German, French, some groups out of the UK, Israeli, in the Middle Eastern money, and also American groups coming in.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항저우, 온주 등 국내 투자자와 타이완, 싱가포르 등의 화교 자본의 영향권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만 상하이에 27억 달러의 외국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하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5%입니다. 외국 자본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단기성 투기 자금인 한머니에 대한 경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머니의 규모는 3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까지 추정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일시에 교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它其实都要冒很大的风险的，然后政府一个政策，它马上可以被人打下来的。所以来讲呢，真正的有多少热情在中国来讲，我觉得，不是大家所说的那么大。 중국은 1998년부터 주택 사유화 정책을 전면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매입에 대한 장기 저리 신용 대출 한도를 100%까지 허용해서 일단은 자기 자본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때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 상하이, 장수, 저장 등 이른바 주지양 삼각주 투자가들이 2000년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에 나섰습니다. 때마쳐 외국인에 대한 거주 제한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경우 2년마다 아파트 값이 2배로 뛰기 시작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정치권에서조차 거품 붕괴론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上海的房价又调整过来，又把它的泡沫就是这个让它的慢慢的消散掉，大概要降50%个价才就是它的房价降50%，像北京来讲要降30%，就是民众才可以有能力来购买这些房子。 거품론과 함께 주택정책 당국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빌라형 결정 문제입니다. 이 같은 빌라형 단독주택 값은
평방미터당 2만 위안입니다. 베이징 주변에는 빌라촌이 100여 군데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장전부터 당분간 빌라형 단독주택 건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 관련 부서는 7군데나 돕니다.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데는 무려 160종류의 임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제를 개혁하고 간소화하는 문제도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전망은 좋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합니다. 우선 아파트 실소유자 대부분이 소득 전망이 좋은 젊은 층이라는 것입니다. 中国过去是福利分房，单位分房的，所以很多老年人呢，已经由单位分配的房子呢，已经有了一些住房了。所以真正这个现在购房的主力呢，实际上是25岁到40岁之间的这些，刚刚组成家庭的，或者说年轻的这些人员。 또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의 평균 수준은 미국과 일본, 특히 홍콩에 비해 아직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전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정책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올해부터 미래형 주택 개발에 나서 우선 2천만 평방미터의 시범 단지가 조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주거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도시이동 인구는 공식 통계로만 봐도 연 1,700만 명입니다. 그러나 주거 면적은 1인당 24평방미터로 미국의 3분의 1, 유럽의 절반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1인당 주거 면적은 13평방미터로 중국에서 가장 작습니다. 따라서 1인당 주거 면적이 20평방미터가 되는 오는 2008년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의 경우 1인당 주거 면적이 20평방미터입니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거 면적은 35평방미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다 해도 적어도 15년 이상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계 전문가들은 소규모 개인 투자보다는 기업 단위의 조직적인 투자가 안정적이며 주택 투자보다는 공장, 호텔, 오피스 빌딩 등에 대한 투자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진홍순입니다.